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이 두 후보 간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당 간에 안보 이슈를 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후보의 우크라이나 발언, 윤석열 후보의 일본군 발언을 두고 어제 국방위에서는 대리전이 펼쳐졌습니다.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안보 이슈 난타전, 4인방의 각자 도생이라는 이야기도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국방위에서 후보 간의 대리전 양상까지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이 정치권에서 계속 논쟁, 논란 중입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가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충돌했죠. 외교의 실패가 곧 전쟁을 불러온다는 아주 극명한 사례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참 서로 보는 각도가 다른데 민주당 정부나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저렇게 종이와 잉크로 된 종전선언을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포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종전선언을 이렇게 강조해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와 동일한 그 위협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후보가 사과문까지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인식이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미애 전 장관이나 우상호 의원, 최민희 전 의원 등이 여전히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들이 나오면서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 초보 정치인이라고 말했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의 대피 협조를 거부하면서까지 국민들을 독려하고 있는 영상이 알려지면서 더욱더 이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Президент тут, всі ми тут, наші військові тут, громадяни суспільства тут, всі ми тут. Захищаємо нашу незалежність, нашу державу. І так буде й далі. Слава нашим захисникам, слава нашим захисницям. Слава Україні! Значить так, я тут, ніяку зброю ми не складемо, будемо захищати нашу державу. 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키예프에 남아서 미국이 피해주겠다고 하는데도, 대피시켜주겠다고 하는데도 거부하고 키예프에 남아서 이렇게 결사항전 메시지를 독려하는 덕분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똘똘 뭉치고 러시아 푸틴의 속전속결이 상당히 막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 정치권에서 논란입니다. 우상호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다. 이것도 사실은 사실이죠. 그러자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입니다. 민주당이 이성을 찾기를, 이재명 후보의 소위 우크라이나 폄훼 논란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이 다시 감쌌다라는 기사가 나오자 이준석 대표가 이성을 찾아라라면서 여야 간의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부터 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아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국민들의 그 러시아의 무력 불법 침공에 대한 저항을 응원합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다시는 저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이게 우리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런저런 공방을 하고 있으면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의 저 말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모두가 굉장히 지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재명 후보가 밤에 페이스북에 나름 이런저런, 납득은 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글을 올린 것 자체가 본인의 발언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를 폄훼하기 위해서 저렇게 젤렌스키와 비교하며 저렇게 얘기를 한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여전히 보면 민주당 지도부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때 우리나라 모두가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이 국면에서, 그리고 며칠 전에도 북한의 미사일이 쏘여진 이 국면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상태로 우리나라를 지키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생각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지금 뭐 국회에서도 공방이 있고 뭐 대선 전에 이런저런 정치적 소재로 쓰여지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온 예. 국민이 다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저는 제가 그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방인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수출 통제를 받는 국가가 됐다는 얘기는 제 기억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국가의 대응이 우리나라의 장래와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예. 그리고 한 정부의 안보관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대표 지금 이성을 찾으라라고 비판하고 있고 박정하 실장도 같은 비판 주셨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재명 후보가 이제 사과를 했고 충분히 설명을 했다라고 어제 설명 주셨는데 우상호 의원의 발언이 또 지금 논란이군요. 그리고 우상호 의원 발언 전체 맥락을 저도 다 들었는데 그 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쟁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전쟁은 공멸하는 것이죠. 침략을 한 쪽이든 침략을 당한 쪽이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든 지더라도 지는 쪽도 최소한의 요즘 전쟁은 현대전에 있어서 최소한의 이게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은 공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명백하게 국제법을 위반했습니다. 침략국입니다. 그리고 유엔이 정하고 있는 유엔 헌장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그런 침략 전쟁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TV 토론에서 전체 맥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를 먼저 규탄을 합니다. 규탄을 하고 난 뒤에 말하자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어떤 아쉬운 점, 미숙한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잘못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또 후보 명의의 입장문을 내가지고 그렇지 않다. 러시아를 정확하게 규탄하는 이런 입장문까지 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윤석열 후보께서 이제 종전선언 종이 한 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종전선언 종전선언만 떼놓고 보면 종이 한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전선언은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3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대한민국과 미국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 가지고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돼 있는 이 조약도 있고 그리고 세계 6위의 군사 대국이라는 압도적인 무력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세계 8위의 경제 대국 여기 위에 종전선언이 있기 때문에 그냥 종이 한 장짜리 종전선언은 아니다. 그리고 이 종전선언을 통해 가지고 더 나아가 가지고 정전협정, 평화협정 네. 그리고 상호 불가침 협정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의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이런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상호 의원도 앞서서 이 러시아의 침략에 분명히 반대를 했었다라는 발언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지난 TV 토론 발언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드 3불이라는 게 네.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이고요. 하나는 미국 MD에 참여하는 거고 네네. 하나는 사드 배치인데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 참여해서 유사시에 뭐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하게 하실 생각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상황이 아직 그런 것을 가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북핵이 점차 고도화돼서 그 굉장히 위협 강도가 강해지게 되면은 사드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니 그리고 한미 미사일 그 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한미일 우리와 일본 사이에 군사 동맹까지 가야 되는지는 아직 뭐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안 한다고 우리가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일 군사동맹도 검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적인 상황이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면은 유사시에 절대 안 하실 겁니까? 그렇죠. 유사시에 한반도에 네. 그러니까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거 그죠? 하시겠습니까? 저게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 그럼 미국 MD는 어떠세요? 자, 이 발언을 두고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독도 침탈하는 일본과 동맹하자는 미친 사람이다라고 윤석열 후보를 맹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방위에서는 윤 후보의 이 발언과 이재명 후보의 우크라이나 발언을 두고 대리전 양상까지 펼쳐졌습니다. 국방위로 가보시죠. 일본군이 경우에 따라 유사시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 사람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 얘기 같은데. 어떻게
이 피해국의 대통령을 6개월밖에 안 된 초보라 얘기를 하면서 이 침공한 나라, 이 나라를 어떻게 비난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뚜렷한 외교적 결례를 저지를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과연 여권의 대권 후보로서 자질이 있는가? 분명히 민주당의 대권 후보로 국민 앞에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국방위에서도 대리전 양상이 있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후보의 우크라이나 발언, 윤 후보의 일본군 발언. 근데 유사시에 일본이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은 윤 후보가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토론을 보면서 윤 후보가 아직 완벽한 정치인의 길로는 들어서지 않았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게 사실 심상정 후보가 계속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명확하게 아니 일본군이 유사시라 할지라도 일본군이 들어오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용납해서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사실은 맞았죠. 예. 근데 그 부분에서 명확히 답하지 않고 뭐 그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유사시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대선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사실은 반대 진영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거에 보면 예. 그런 면에서는 좀 약간 미숙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사실 이제 민주당은 이전에 이제 선거에서 토착 외구 프레임, 반일 프레임으로 사실은 선거에서 많이 득을 봤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사실 유사시라는 게 예를 들어서요.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이 우리나라에 전쟁을 도발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본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절대 안 되니까 미국만 와서 도와줘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인 측면은? 근데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 현실적인 측면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결례를 한 건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사과를 했죠. 사과를 했죠. 사과를 했는데 이 사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침공했다가 없어질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정상회담 할 수 있고 방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좀 더 너무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왜 젤렌스키인가 그걸 좀 양쪽 후보가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죽했으면 예. 코미디언 출신 초보 정치인을 왜 대통령으로 뽑았을까요? 그럼 기조 정치인이 너무나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초보나 잘 못한다 할지라도 코미디언 출신 초보 정치인이 낫다고 생각해서 뽑은 거고요. 그다음에 러시아가 침공 이후에 젤렌스키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박수를 받고 있고 박수를 받고 있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지지가 90%가 넘는다고 그래요. 예. 그것은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사태에서 봤듯이 미국이 철수했을 때 뭐 돈을 가지고 헬리콥터를 타고 뭐 도망을 갔네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젤렌스키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젤렌스키가 만약에 아주 부패하고 이전에 정치에 물든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미국이 도피하러 올 때 도피하고 돈 가지고 또 헬리콥터 타고 다른 나라 갈 수도 있는 정치인이라고 봐요.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본인의 어떤 부패에 물들지 않는 그런 초심의 그러한 정치인으로서 생각이 예. 지금의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 잠시 후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죽음을 각오했어요. 나는 여기서 죽겠다. 키예프에서 수도를 지키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감동하는 거고 전 세계가 이 러시아의 전쟁 도발에 반대하는 움직임까지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관련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